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몸이 트라우마에 노출되면 고통이 다가옵니다. 신체 부상은 시간이 지나면 치유를 향해 갑니다. 적당한 재활 치료까지 병행하면 대개는 후유증 없이 신체는 회복됩니다. 반면 마음의 상처에는 다른 양상이 펼쳐집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아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마음에 깃든 상처는 몸의 상처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아지지 않습니다. 트라우마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같은 트라우마를 겪어도 사람마다 그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로 처음부터 힘든 사람이 있고 나중에 점차 힘들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짧게 트라우마를 겪는가 하면 길게 겪기도 합니다. 개인마다 지닌 소인에 따라 다르고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가령 주변에 누가 곁에서 잘 품어주느냐에 따라서도 트라우마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할 때 우리라고 지칭하지만 진정한 우리가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트라우마에 처한 사람에게 머리로는 정말 안 됐다라고 여기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감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트라우마 경험자 곁에서 우리로 어떻게 있어야 할까요? 또 트라우마 경험자의 마음에 공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의 마음은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곁에 있는 누군가 그 마음을 알고자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공감에 가 닿을 수 있습니다. 공감은 곧 능력입니다. 곁에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이 있다면 안정적인 정서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 주변에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네, 최정호 트라우마 전문의 교수님의 고통 곁에 우리가 있다면 이란 책에 나오는 문장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곁에는 정말 공감 능력이 있는 시민분들이 계셔주셔서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4월이면 트라우마가 더 심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곁에 함께 손잡아주고 걸어주는 시민분들이 계십니다. 네, 이래서 저희는 감사합니다. 네, 4월은 정말 아픈 달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10년의 길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걸어갈 10년의 길을 응원하면서 첫 곡으로 4.16 합창단의 약속해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세월호 뉴스 브리핑은 뉴시스 3월 27일 세월호 유족 제대로 조사 못한 10년 독립기구 필요 박광훈 기자 글 읽어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상설 독립조사기구를 꾸릴 수 있는 법 개정을 호소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위원회는 27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4.16 연대 건물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사참위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4.16 약속 국민연대, 4.16 재단 등의 연대한 단체로 지난해 5월에 발족했다. 박내군 공동집행위원장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경우 조사를 거의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서 강제 종료됐고 이후 사회적 재난특별조사위원회 사참위가 만들어졌지만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30명 정도밖에 없었다며 또 독립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기보다는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여러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며 특히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고 그 안에 독립적 조사기구를 만든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김종기 공동상임위원장은 성역 없이 할 수 있을 만큼의 권한을 가지고 조사를 했다면 그 결과가 어쨌든 수용할 의사가 있다. 하지만 그간 조사를 해도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었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어 자료도 제대로 보지 못했고 기본의 검찰 수사를 확인하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태호 4.16 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참사 당시 해경지휘부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것을 언급하며 그런 상황이 일어날 줄 몰랐다며 정보가 부족했다라고 해서 면책을 받는다면 앞으로 모든 참사에서 그런 참사가 일어날 줄 몰랐고 우리는 의사소통이 부족했다는 식으로 지휘 책임자들이 면책돼야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미 종결됐지만 법률적으로 추가적인 증거를 찾는 건 아니면 유사 사례에 대해서 법률을 바꿔서라도 지휘 책임자가 면책되는 문화를 만들면 안 된다고 했다. 이후 이들은 국가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등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이행 촉구, 비공개 자료의 전면 공개 요구와 추가 진상규명, 민간 진상규명 체계 구축과 진상규명 과제의 공론화, 책임자 처벌의 완수와 사회적 정치적 책임 추궁, 생명안전기본법과 중재재난참사 상설조사기구 설립 등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다양한 추모 행사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당일인 오는 4월 16일 오후 3시께 안산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열린다. 당일 서울 세월호 기억공간, 인천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대전 현충원, 목포 세월호 선체 앞, 참사해역, 선상 추모식 등에서도 기억식이 진행된다. 아울러 오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참사 당시 희생자들이 가지고 있던 의류 등 물품을 전시하는 기억 물품 특별 전시도 열린다. 이 외에도 오는 8월까지 세월호 참사를 주제로 지역 단체 등 전국 문화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공모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족들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에게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약속한다는 인증샷을 모으는 등의 활동도 계획 중이다. 네, 기사 읽어보았습니다. 저희가 10주기 맞이해서 이런 많은 기억하겠다는 약속 운동도 하고 기억식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10주기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해 나갈지를
찾는 이 10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하여 세월호 참사 10주기 공식 기록집을 냈습니다. 그것에 관련한 이야기도 나눠보고 재난참사 피해 권리센터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서 우리 모셔왔습니다. 네, 유혜정 센터장님, 네, 인사 겸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난 피해자 권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혜정이라고 하고요. 4.16 세월호 참사 작가 기록단으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고요. 또 센터장님은 저희 가족들과 인연이 많은데 처음에 어떻게 우리 가족들하고 만나게 되었을까요? 저는 2014년 4월 16일 이후에 사실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거는 이제 그때 뉴스에서 봤는데 한 3일 후부터 열심히 이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뭐 그다음 얘기는 좀 이따 하게 되겠지만 뭔가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저도 이제 시민 한 사람으로 있었고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었는데 그때 마침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진상규명 관련한 특별법 제정하겠다고 1000만인 서명운동 받으러 다니셨잖아요. 네, 네. 근데 보니까 청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충북 옥천에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 가장 가깝게 올 수 있는 데가 청주셨던 거예요. 그때는. 네. 그래서 제가 아마 6월 중순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무작정 아침에 청주로 차를 몰고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미 이제 가족분들이 버스를 타고 오셔서 그 청주의 어딘가에서 이제 짐을 풀고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거기 가서 서명을 받고 있는데 가족분들은 이제 또 서명 받고 또 이동하시고 맞아요.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같이 서명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네. 서명 계속 하시려고요. 네, 하루 종일 일정이 돼요. 했더니 음. 봉고차에 저를 태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3반의 윤민희 어머님이 제 앞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얼굴로 보통은 서명 한두 시간 해주시고 가는데 네. 어떻게 하루 종일 서명을 한다고 있지? 이 사람 도대체 누구지? 그렇게 쳐다보셨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하루 종일 같이 쫓아다녔는데 그날이 이제 2학년 3반 부모님들이 단체로 검은색 티를 맞춰 입고 뒤에 이제 희생당한 학생들의 이름을 다 적고 그 반티를 다 만드셨잖아요. 네. 그걸 이제 입고 오셨던 거죠. 그래서 낮에는 서명운동하는 거 쫓아다니고 저녁엔 청주에 있는 그 충북대학교 앞에서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 지역 주민들 하는 간담회를 이제 들으면서 내가 뭔가 이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됐을 찰나에 이제 세월호 참사 작가 기록단을 한번 꾸려보자라는 제안들이 오고 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세월호 가족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역사가 기네요. 그죠? 저 10년 만에 10년 동안 봤는데 이런 일 처음 들으셨어요? 네. 처음부터 처음 이렇게 들었습니다. 같이 하셨다는 게 정말 놀라운 네, 일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 인연으로 저희는 엄청난 센터장님의 유능한 작가이면서 또 지금의 센터장님까지 되는 동안 많이 봐왔습니다. 정말 엄청난 재능을 가진 유혜정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저희에게는 큰 도움이 행운이고. 많은 도움이 네.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서 쭉 작가 기록단 활동하면서 어떤 것들을 하셨나요? 금요일은 돌아옴 이름도 하셨고 네. 약전도 만드셨고 그런 네. 것들을 그러네요. 약전도 만들었어요. 그러네요. 생각해 처음 보니까. 저희가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서 어쨌든 작가 기록단을 좀 꾸려보자라고 해서 그 전에 같이 활동하던 친구들 또 안산에 기반해 두신 작가분들이랑 같이 4.16 세월호 참사 작가 기록단을 꾸리고 그때는 뭘 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유가족분들을 우리가 좀 기록을 해두자. 언제라도 이 기록이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서명 받고 이걸 서명을 올리고 나면 좀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하셨는데 그때 그랬죠. 전혀 그렇지 않아서 그때 국회에서 농성부터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농성도 계속 쫓아다니고 행진하는 것도 계속 하면서 어느 순간 저희가 밖에서 봤을 때는 이 운동이 이 박근혜 정부한테 잘 얘기를 하면 문제가 잘 해결되겠지라는 상황이었던 걸로 인식했는데 네, 그랬었어요. 네, 그때. 그렇죠. 어느 순간 질적으로 딱 단계가 달라지면서 마치 대정부 투쟁처럼
그리고 이제 이 정권을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이 사건이 묻히겠구나 이런 분위기로 전환되는 시점이 아마 제가 보기에 7월, 8월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도 이제 생각했던 게 이분들을 이제 만나서 들었던 팽목의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수습해야 됐고 장례 지냈던 이야기들, 그리고 정부에 기대했던 마음들, 근데 그게 꺾이게 되면서 무엇인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들을 좀 잘 기록해서 세상에 좀 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왜 이 유가족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제대로 추모하고 애도할 수가 없는 건지, 왜 나와서 세상을 향해 싸울 수밖에 없고 이렇게 처절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건지, 가슴에 묻은 자녀의 이야기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써서 기록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그걸 이제 그때부터 기록의 용도로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도 저한테 곁을 안 주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이제 언론은 도대체 뭐야, 다 기레기. 그리고 옆에 다가오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때 굉장히 긴장이 높으셨을 때고, 이 시민사회 단체랑 뭔가 어쩔 수 없이 같이 하긴 하는데 애들 우리한테 혹시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뭔가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긴장도 높으셔서 이렇게 제가 한 2달 동안 서명 같이 받고 국회 가서 같이 자고 도보했을 때는 이야기 막 잘해주시다가 이 녹음기 딱 켜놓고 어머니 그럼 제가 이거를 좀 녹음하면 어떨까 했더니 너무나 냉정하게 안 된다고. 적극 정원이다. 네, 맞아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3반의 윤민희 어머님을 계속 오랫동안 첫날부터 봤으니까 어머니도 저도 눈에 익으시고 저도 어머님이 눈에 익으셔서 제가 계속 2학년 3반을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그때.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국회 농성장에서 하루는 같이 자고선 그 다음날 아침에 녹음기 켜고 어머니 제가 어머니 해주신 얘기 너무 좋은데 지금 녹음 키면 안 되겠냐 했더니 어머님이 안 된다고. 너무 단호하고 정말 너무 차갑게 냉정하게 안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기록하지 했었는데 8월 넘어서 이게 또 광화문에서 농성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예은이 엄마를 만났는데 예은이 어머님이 나는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이제 같이 활동하셨던 아버님이 그때 대변인 활동을 하셨으니까 내가 2학년 3반이 맨 마지막부터 하겠다. 그래서 다른 분은 사람 하고 자기 맨 끝에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다른 분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인연이 됐던 분들을 기록을 해서 그 다음에 금요일에 돌아오렴을 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만났던 부모 유가족들도 너무 힘들지만 집에 있는 형제자매들 특히 어린 형제자매들은 더욱더 고립돼 있고 사회적 지지나 응원을 받지 못했구나. 이 친구도 세상을 향해 너무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다음에 냈던 책이 다시 봄이 올 거예요. 네. 이 책을 냈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약전 썼잖아요. 네. 약전 작업에도 좀 참여했고 5주기가 되었을 때 그때 제가 아마 은정 어머니가 그때 저를 처음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 4.16 재단에서 그 4.16 재단 창립 관련한 토론회 한다고 제가 이제 강의자로 갔었는데 그때 조를 정해줬었어요. 근데 제 조에 은정 어머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은정 어머니 그때 너무 예쁘게 하고 오셔서 제가 어머니 오늘 너무 예쁘네요. 그때 제가 이제 은정 어머니 뵀을 때 맨날 이제 노란 잠바 입고 맨날 이렇게 맨날 이제 얼굴 막 이거 가지고 다니셨는데 그날은 구두 신고 오시고 예쁜 옷 구두도 입고 신었어요? 귀걸이하고 화장하고 오셨어요. 어머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 결혼식장 갔다 오셨다고. 우리 사촌 아이 결혼식장 갔다 왔는데 자기가 갔다 와서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왜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한테 그때 하셨던 말씀이 아니 내가 진짜 너무 가고 싶지 않은 자리였는데 사람들이 또 이런 날 안 오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제 어머님 이제 되게 슬프셔서 이제 많이 우셨나 봐요. 그랬더니 아니 왜 남의 좋은 자리에 와서 우냐고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너무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 남편 면도 세워주고 사람들 면도 세워주고 갔는데 내가 이제 가서 이제 은정이 생각나서 이제 눈물이 났는데 운다고 뭐라 그러고 눈물 막 닦고 주섬주섬 또 식당에서 꾸역꾸역 어쩔 수 없이 밥을 먹고 있는데 또 옆에서 사람들이 아유 그래도 또 은정 엄마 또 밥 다 먹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너무 예쁘게 입고 오셨는데 그 얘기를 막 이제 울면서 하시는 거예요. 기억나요 이제? 네. 기억나세요 어머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희에게 세월호는 4월 16일로 약간 박제화되어 있는 느낌이었구나. 어머님들의 일상은 이렇게 하루하루가 너무나 긴장되고 너무나 이 일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살아나가는 게 너무나 힘든데
사람들은 이 일상과 자기 일상 한 번도 겹쳐보지 못하는구나 싶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기획하게 된 게 그날이 우리의 창을 두드렸다는 네, 책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일상 그 안에 담겨있는 너무나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김치찌개에 담겨있는 사연, 4인용 식탁이 왜 3인용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자동차에 한 자리가 항상 비어있는 느낌, 이런 얘기를 모아서 시민들의 일상에 살아가는 속에서 세월을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책을 냈었고, 그게 또 이제 2년이 돼가지고 저희가 10주년 기록집도 냈었고, 그 사이사이에 세월호 가족분 만나면서 되게 다양한 재난참사 또 가족분들도 또 인연이 돼서 네. 많이 만나게 돼서 그분들 기록한 책도 내고 또 공부해서 또 논문도 쓰고 그렇게 좀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네. 많은 책을 이렇게 많이 써주셨는데 금요일에 돌아오면 맨 처음에 책을 내셨을 때 그 책 읽었을 때 너무 울어갖고 그 다음부터 내는 책을 읽지를 못해요. 지금까지 그냥 쌓아만 놓지 나중에 가서 읽어야지 하고 쌓아만 놓지 읽지를 못하겠어요. 맞아요. 읽으려고 그러면 눈물부터 나오니까 세월호 제목만 들어가도 울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책은 이만큼 쌓여 있는데 아직 읽지는 못했어요. 언제 그 책을 한 장 넘길지 참 고민이긴 한데요. 정말 선생님, 센터장님 많은 정말 책도 많이 써주시고 또 세월호에 대해서 많은 또 같은 공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그때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꼭꼭 이렇게 캐치해 주시고 그러면서 기록들을 꾸준히 해오셔서 그렇게 책들이 나온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이런 걸 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누가 감히 바로바로 했겠어요. 역시. 맞아요. 네, 근데 뭐 사실은 이 두 분도 그렇고 가족분들이 싸우지 않으셨으면 사실 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고 필요하다고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세월호 참사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이제 기록을 해야 생각하면서 찾아봤더니 국내에 재난 관련한 기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단행본으로 나와 있는 거는 삼풍백화점 관련한 문학 소설 이 정도 한 2개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재난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해외도 살펴봤더니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을까 계속 생각해봤는데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재난을 당한 피해자들이 계속 말을 하고 눈에 보여야지 무엇인가 기록하고 적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실 사라지고 보이지 않고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가족분들이 끊임없이 사회를 향해서 말을 하고 사회적 응답을 요청하시고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제 응답하는 마음에서 약간 확성기 같은 역할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두 분이 있어서 가족분들이 있어서 그때 이야기가 가능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 권의 책을 내면서 그래도 인터뷰하시면서도 마음에 계속 남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나요? 저는 사실은 다 저한테는 인상 깊어요. 그 은정 어머님이 왜 내가 미용실을 그만뒀는지 이런 얘기도 늘 박혀 있고 또 윤희 어머님이 이제 윤희 남겨준 동생 이야기를 했던 것도 좀 박혀 있고 이래서 사실은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제가 만났던 분들 그리고 제가 만나지 못했지만 저희 작가 기준으로 단이 다 같이 만났던 분들을 녹취록은 저희는 다 같이 읽어서 이야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인터뷰해 주셨던 분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분의 특징적인 이야기들은 사실 약간씩 다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저장되는 아카이빙 같이 이 얘기는 이 아버님한테 물어봐야지 저에게는 저 어머님이 잘해주는데 이런 생각들이 있고 뭐 특정적인 인물보다는 혼났던 기억들은 많습니다. 왜 혼내요? 어떻게 혼내요? 뭐 이게 혼냈다라는 게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뭐 그런 거죠. 이제 금요일에 돌아오렴. 아까 제가 그 산반의 유민희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녹음기 딱 키니까 안 돼. 하지 마. 너무 냉정하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서 결국에 제가 산반은 아마 승희 어머님 이야기와 지금 이제 활동 잘 안 하시죠. 그다음에 승희 언니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금요일에 돌아오렴 책이 돼서 그때 그 책이 엄청 많이 팔렸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참. 네, 1년 동안 거의 10만 부가 팔렸으니까 그 해에 그래서 제가 전혀 작가가 아니었는데 웬만한 문학 자리에 다 불려다녔어요. 뭐 알라딘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예스24 베스트셀러가 돼서 초청받아서 가고 5.18 문학상도 받고 상금도 막 받아오고 다 가족협회로 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나도 참여할 수 있었는데 참여를 못 하셨던 분들, 그리고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접해보거나 작가들을 만나지 못해서 인터뷰를 못 하셨던 분들이 그게 너무 속상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속상하신 거는 두 분도 너무 이해하시겠지만 내 얘기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 책이 잘 팔리면 우리 아이 이름이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더 호명되어지고 그렇지. 기억에 남고 맞아. 기록되어 있잖아요. 맞아. 책이라는 거는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엄마라서 내가 그때 제대로 판단을 못해서 우리 아이 이름이 좀 더 많은 사람한테 알려질 수 있었는데 그걸 못했다라는 것들에 대한 서운함, 안타까움, 맞아. 또 그렇게 또 호명되는 가족분들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또 일정의 질투, 부러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몸값이 높아졌죠. 제가 다닐 때마다 어머님들이 작가님 우리는 언제 또 책 써요? 그래서 네, 반년사에 신분이 상승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아유,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가 정말 귀하지만 또 부모님들 성향들이 다 막 틀리기 때문에 똑같이 맞아요. 이런 일 하자 하면은 다 나서야 되는데 또 뒤로 빠지는 분들이 있다가 나중에 서운해서 왜 그런 서운함을 표현했을 거예요. 우리 센터장님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못 쓴 우리 아이들 얘기를 다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쉬어가는 시간으로 센터장님의 신청곡 듣고 다음 얘기 나눠볼게요. 아이유의 이름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꿈에서도 그리운 목소리는 이름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아. 글썽이는 그 메아리만 돌아와. 그 소리를 나 혼자서 들어. 깨어질 듯이 차가워도 이번엔 결코 놓지 않아.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맞이해서 우리가 또 가협에서 백서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 백서에 대한 이야기도 혜정센터장님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년 전, 그러니까 올해가 24년, 2022년 1월에 그 총괄 팀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혜정 작가 뭐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뭐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이번에 백서를 10주기 맞이해서 내려고 하는데 백서를 좀 써주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도망가야 되겠다. 아니 10주기 백서 우리가 어떻게 쓰지? 제가 이제 그래도 쫓아다니는 시간이 있는데 그냥 멀리서 쫓아다녀도 얼마큼 활동하신지를 아는데 붙어서 본다라고 하면 너무나 많이 활동하셨을 걸 아니까 처음은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도망가자. 그래서 아버님한테 그때 제가 학교에 있을 때니까 아버님 제가 지금 학교가 좀 그 경상국립대학교에 있었을 때니까 너 머니까 제가 좀 정리되면 한번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우선 넘겼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3월에 다시 전화해서 작가님 온다더니 왜 안 와? 꼭 가긴 가야 되는데 언제 갈까 그래서 세월호 이제 한 주기 넘기고서는 4월 지나서 이제 갔어요. 그때 아마 어머니 같이 뵀을 것 같아요. 네. 처장님이랑 대표님이랑 총괄팀장님이랑 같이 뵙고 이렇게 지금 백서를 쓰려고 한다라고 얘기해서 아마 그때도 제가 드렸던 말씀이 우선 백서는 사람들 읽기 쉽게 썼으면 좋겠다. 했더니 세 분 다 그래 맞아요. 우리는 읽히는 백서를 쓰고 싶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읽히는 백서를 쓰시려면 교수나 전문가들한테 주지 마시고 글을 쓰는 작가한테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너희가 안 쓰냐 그래서 생각을 해볼게 라고 왔어요. 그래서 작가단이랑 막 얘기를 하는데 작가단도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면 안 써볼까가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는 걸 막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쓰자. 그러니까 이 마음은 두 가지였는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한테 부탁했을까 이런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관계들과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고 굉장히 많은 또 작가들이나 전문가들을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세월호의 백서를 쓴다고 했을 때 나름의 민낯을 아마 보여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 민낯을 누구에게나 다 보여줄 수 있는 건 사실 아니니까 그때 그나마 우리가 민낯을 봐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가 그러면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요청이 왔을 때 뭔가 응답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세월호에 대한 사회적 애도나 관심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여러 군데 가서 계속 이렇게 부탁하는 모양새보다는 부족하시면 보태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마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나러 가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아마 기억하실 텐데 저희는 받아쓰기는 못한다. 그러니까 써달라는 그대로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이야기는 충분히 듣되 저희도 쓰고 싶은 나름의 평가나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쓰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흔쾌히 써라라고 얘기하셨고 또 비용을 좀 주시면 좋겠다는데 굉장히 또 흔쾌히 금요일에 돌아오렴 당연히 비용을 드려야죠. 금요일에 돌아오렴 받아놨던 인세를 네. 고스란히 오. 백서 비용으로 묶어두셨었는데 네. 그 비용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써보자 이렇게 됐죠. 네. 아마 근데 그때 기억하시기로는 그 백서를 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백서를 3권으로 늘렸어요. 네. 그래서 네. 지금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3권을 쓴다 그랬지? 그래서 원래 요청하셨던 거는 세월호 관련한 가족협의회 운동 10년사였는데 네. 그걸 이제 쓰려고 계획을 잡다 보니까 그러면 분명 내부들 자료들을 저희가 쭉 검토하고 보게 될 텐데 매년마다 총회 하시면 총회 자료는 엮지만 네. 그걸 또 10년짜리를 묶어드리면 필요한 사람들은 또 유의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저는 이제 제가 밖에서 연구도 사실 했던 사람이니까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공식적인 백서가 있으면 연구하는 사람들이 세월을 오랫동안 기록하기 위해서 기억에 남으려면 사실 연구로도 많이 남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자료가 있어야지 접근이 가능하고 연구도 해보려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다 컨펌 받고 확인하려면 연구가 잘 진행이 안 돼서 이왕하는 거 자료도 하나 묶어드리자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2개의 백서가 됐고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형제자매 생존학생 이야기를 8년 전에 쓰면서 그때 고민이
아 10년 후에 이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그 얘기를 꼭 우리 사회에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두 분 어떻게 들으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아이들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사회적 애도도 슬픔도 고통도 크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그럼 이런 살아있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잘 듣고 있을까? 이들의 참여, 이들의 발언권은 잘 보장해 주고 있을까? 이들이 살아가야 되는 시간들은 과거의 입시제도 이해상에서 좀 달라졌을까? 그게 저는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될 지점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별반 그래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10년의 삶 속에 담고 정말 우리 사회가 이전과 이후가 달랐는지를 이들의 목소리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사실 욕심을 부리다가 세 권을 쓰겠다라고 장담을 해서 세 권을 작업하고 있는데 정말 매일마다 잠을 못 잤어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아, 이걸 괜히 쓴다 그랬지? 아, 이거 정말 실수했지. 진짜 2년 내내 진짜 잠이 안 왔고 제가 공동 작업하면 저희 작가들이랑 한 번도 안 싸워봤거든. 10년 동안. 이 작업할 때는 계속 싸웠어요. 계속 이렇게 마감을 계속 치는 그 엄격한 관리자 사감같이 네. 너 원고 썼니? 왜 안 쓰니? 언제까지 써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작가 기록단이 좀 사실의가 좀 벌어져 있습니다. 저 때문에. 아이고 그럼 네. 안 되는데. 근데 뭐 좀 지나면 이거 이제 다 썼으니까 이게 바쁜 일 지나면 또 사람이 또 한풀 풀리겠죠. 아 그럼요. 그런 노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또 이렇게 백서가 나왔잖아요. 어머니 마음에 드십니까? 네, 책자가 어쨌든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잘 읽히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냥 써놓고 방치되어 있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형제자매 그리고 살아있는 생존 아이들의 이야기 그 책도 관심이 굉장히 많죠. 네, 맞아요. 어쨌든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싸워 왔는지를 가족들이 뭐 크게 세세하게는 모르지만 시민들이 세세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떻게 싸웠다는 걸 조금은 아니까 그것보다는 살아있는 생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감사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형제자매나 생존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사회적으로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고 그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건 한때 한순간에 10주년이기 때문에 반짝하는 관심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네, 맞아요. 이 친구도 계속 살아나가야 될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50대 줄에 이제 접어들고 두 분은 더 넘으셨으니까 사실 저희는 관계도 좁아지고 하는 일도 좀 좁아지고 하고 싶은 일도 사실 좁아지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 20대 친구들은 관계도 넓어져야 되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아져야 되고 세상을 막 나아가야 되는데 이 세월호 피해자라는 것들이 자기 삶의 멍해나 주운 글씨가 되면 사실 안 된다는 측면에서 이 책이 좀 널리 사람들한테 읽혀서 네. 이들의 10년, 이들의 살아갈 시간들이 조금 더 평온하고 따뜻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520번의 금요일이 세월호 가족협의회 10주년 백서잖아요. 10년 활동 담은 백서인데 이 책이 지금 생각보다 판매고가 낮아요. 근데 저는 감히 제가 자신하건대 이 책은 아마 한국 사회에서 계속 기록되고 계속 들춰볼 만한 책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한 번도 참사에 관련해서 모두가 읽을 수 있는 형태의 단행본 백서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두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세월호 관련해서 나왔던 백서도 다 국가나 공공기관들이 시간대별로 해서 뭐 했다 잖아요. 네. 근데 그거랑 운동을 했는데 운동에 대한 이야기와 각각의 그 피해자분들 그다음에 전문가분들 같이 참여했던 시민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다 담겨져 있는 백서는 사실은 한국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보지 않았고 이후에도 사실 시도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사실 지금 가족협의로 이 여러 피해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묶여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가능했던 작업이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했고 맞아. 또 백서 저희가 쓰면서 매번 가서 원고 같이 읽고 네, 의견 네. 주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누군가 각 개인이 그냥 자기 주관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음. 그 최소한의 합의를 만들면서 썼기 때문에 이거 역시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이라서 이 책은 제가 보기에 향후 몇십 년 동안 계속 회자되고 잘 되면 외국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인 책이 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네, 완전 소설책처럼 참 네. 재밌게 연결이 돼서 네.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의 이야기를 이 책을 보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가족협의회가 정말 저희가 이제 쓴 사람을 떠나서 가족협의회가 정말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중요한 시기를 잘 같이 이야기를 나눠준 덕분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유산을 갖게 됐다라고 저는 약간 좀 자부하는 평이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히. 네. 그래도 우리 유혜정 작가님이 처음부터 우리랑 같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이런 소설을 같이 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나 오늘 제가 칭찬받는 날이거든요. 계속 불러주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중에 또 애착이 가는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 어떤 책이 마음에 와닿고 어떤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지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세 권의 책을 지금 두 권의 책을 냈고 한 권의 책은 이제 준비 중인데요. 저희가 냈던 두 권의 책 중에서 가족협의회 10주년 운동을 기록한 책이 520번의 금요일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합창이라는 한 장이 있는데요. 그 장에서 제가 좀 골라왔습니다. 네. 예쁘게 읽어야 할 텐데 예쁘게 잘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시찬아빠 박유섭 씨는 시민 단원들이 없었다면 합창단은 깨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부가 나뉜 합창단은 서로가 각자의 자리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하지만 유가족의 몸과 마음이 힘들 때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습이든 공연이든 두세 명만 모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시민들이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었기에 합창이 가능했다. 그들은 함께 어디든 갔다. 가족협의회가 한국 사회 어디쯤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 4.16 합창단이 어디서 노래하는지를 보면 되었다. 거천 고등학교에서 공연을 했는데 콘티에도 없는 서프라이즈 공연이 펼쳐졌어요. 학생들이 세월을 기억하며 활동했던 영상을 재생한 뒤 암전됐어요. 강당이 캄캄해졌는데 갑자기 전교생이 아이유의 노래 이름에게를 떼창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지어진 나무로 된 강장이 터질 듯이 울려 퍼졌어요. 300명의 마음을 한꺼번에 전달할 수 있는 길이 노래가 아니라면 뭐가 있겠어요. 그런 순간을 마주할 때 음악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껴요. 그런 날은 아무리 늦은 새벽에 집에 도착해도 힘을 엄청나게 받고 돌아오는 거죠. 노래는 많은 이야기를 던지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지휘자의 자리에 서면 사람들의 감정이나 눈빛, 에너지를 오롯이 받아요. 한 어머니의 어깨가 부들부들 떨리면 옆에 어머니가 알아채고 손을 잡아줘요. 한 어머니가 눈물이 날 것 같으면 제 눈을 피해 하늘을 보거나 제 발끝을 봐요. 노래하고 있지만 아주 많은 대화를 하죠. 그 자리가 버겁기도 하지만 축복이기도 해요. 제가 이 구절을 골라왔던 이유는 아까 맨 처음에 윤희 어머님이 네. 이제 진심으로 공감하는 시민들이 있어서 이 자리가 가능했다라는 이야기를 네. 해주셨는데 네. 사실 저도 이 구절을 골라왔던 게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시민의 애도가 보통 참사가 발생하면 이렇게 오랫동안 길게 깊이 가는 적이 단 한 번도 한국 사회에서는 없었거든요. 네. 저는 이후에도 사실 불가능한 애도가 이 세월에 모여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능했던 건 가족협의회 가족분들이 열심히 사실은 싸워오고 사람들을 만나서도 가능했지만 정말 자기 것을 내려놓고 일상적으로 연대했던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두 분을 만나서 칭찬도 많이 받고 책도 내고 그랬다고 이제 또 인터뷰들도 많이 받고 어디 가면 사람들이 막 아유 고생했어요 작가님 이러거든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이번에 520번의 금요일을 쓰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분들은 정말 이름도 없이 맞아. 그리고 한 번도 누구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이분들이 활동했던 기록으로 또 못 남았는데 이 10년 동안 꾸준히 무엇인가 자기 자리에 삽작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이 시간들을 같이 만들어 오고 세상의 변화들을 좀 이끄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합창이란 구절에 시민들의 자리를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들어서 이 구절을 골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고. 네, 저희 세월호 참사 백서도 써주셨지만 또 이태원 참사 책도 쓰셨잖아요. 네. 아마 그것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사실은 이때 처음으로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세월호 참사 백서를 쓰고 있는 과정이 너무 바빴는데 이태원 참사가 이제 발생을 맞아. 하고 이태원 참사는 그럼 좀 누군가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아무도 이제 기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가단이 우리가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진짜 몸이 하나인데 심지어 우리가 백서를 3개나 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되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때 저희가 작가기록단 이름으로 기록학교라는 걸 열었어요. 재난 참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선정이라는 걸 처음 했어요. 선정을 해서 2박 3일 동안 정말 감금하다시피 해서 재난은 뭐고 인터뷰는 뭐고 피해자들을 만날 땐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건 기록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기록은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걸 막 이제 논의를 했고 그 과정 속에서 10명을 또 다시 선발을 했어요. 선발하신 분들과 같이 손을 잡고 이태원 유가족협의회를 만나러 갔죠.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지금 기록하고 싶은데 괜찮겠는지 품을 좀 내어줄 수 있는지를 여쭤봤고 다 이제 그때는 어떤 마음이 크셨냐면 그래 우리가 지금 기록할 때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기록할 그 때냐. 상황에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어떤 분들은 또 이 책을 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걸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거냐.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 얘기가 제가 세월호 책 맨 처음에 똑같이 들었던 얘기거든요. 신정 네. 해요. 가족대책이 갔을 때 맨 처음에 가족대책이 임원들이 저한테 책 내서 돈 벌려고 그러냐.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예방주사를 맞았던 사람이라서 설명을 드리고 그때 근데 지금 우리 이태원이야 책을 냈을 때는 유가족 부모님을 중심으로 내지는 않았었고요. 생존자, 목격자, 형제자매들 이야기를 먼저 냈어요. 여기에 대한 이제 반대도 있으시고 걱정도 있으셨는데 반대와 걱정은 어떤 거냐면 지금 세상에 유가족들의 이야기가 좀 더 필요한 거 특히 부모들 이야기가 앞에 나와 싸우니까 필요한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저랑 작가기록단의 고민은 어떤 거였냐면은 이태원 일주기가 오는데 또 할로윈 데이가 있고 할로윈 축제가 사실 열릴 건데 이 자리를 그럼 못 모이게 할 거냐. 어쨌든 누군가는 모여야 되는데 모인 자리가 추모의 자리, 애도의 자리가 되게끔 모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20대, 30대들이 모일 텐데 20대, 30대의 목소리로 이태원을 기록하고 이태원을 추모할 수 있도록 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럼 부모의 목소리보다는 20, 30대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이태원에 왜 갔는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 삶을 돌아갔을 때 삶의 지형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얘기해 주는 게 더 세대적 공감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부모들은 그나마 오랜 시간 같이 싸우고 애도할 수 있는데 목격자나 생존자, 형제자매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기 삶으로 좀 많이 돌아가고 돌아가길 또 바라시기도 하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1년 후가 지나면 우리가 기록하기가 많이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기록을 했는데 다행히 20, 30대들한테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책도 빨리빨리 그때 당시에 많이 나갔었고 자리를 열었을 때도 그 자리를 대부분 채워준 게 20, 30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책을 냈고 지금은 또 발목이 잡혀서 또 뭘 쓰고 있나요? 발목이 잡혔다는 표현이 좀 애매한데 어쨌든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책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북코선트를 다녀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은 이제 그런 자리 좀 어려워하잖아요. 또 직장도 다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책은 20, 30대 형제자매들, 생존자들, 목격자들로 냈는데 북코선트는 다 부모님들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맨 처음에는 이렇게 생뚱맞게 좀 가셨다가 뭐 두 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렇죠. 힘도 생기고 예, 힘도 생기고 또 용기도 얻고 위로도 되고 교감도 되면서 무엇인가 가슴이 충만해지고 이런 경험들이 있으셔서 우리도 그 빨리 책을 내달라고
하셔서 지금 써야 이제 되는군요. 네, 부모들 중심의 이야기를 쓰고 아. 있는데요. 음. 저는 뒤에서 배우 조정만 하고 있고 또 전면에는 아직 감독 나서고 있지 역할을 않습니다. 하시는군요. 맞아요. 그러고 우리 있습니다. 또 작가님이시지만 또 네. 재난 피해자 권리센터의 우리와 함께의 또 센터장님이시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얘기도 들어야 되는데 네. 오늘 시간이 너무 지나서 다음에 한번 더 초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간단히 다음 시간에 듣는 걸로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 센터 얘기가 굉장히 긴데 간단하게는 안 되지 않나요? 어머니 제가 너무 좋으신 거죠? 네. 한번 나오셔서 그때는 정말 재난 피해자 권리센터 우리와 함께에 네. 대한 네. 얘기를 더 네. 많은 얘기로 한 시간 또 채웠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네. 네. 그러면 센터장님은 우리 함께 얘기하는 이야기는 다음에 한 번 더 초대해서 얘기 듣는 걸로 하고 네. 네. 센터장님 그럼 2014년 4월 16일에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그날을 다들 기억을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센터장님의 기억은 어떤 건가요? 저는 사실 그날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이 지났을 때 나는 4월 16일에 뭘 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는 박혀있는 기억이 어떤 거냐면 두 분 앞에서 너무 죄송한 일이지만 4월 16일이 금요일이었죠. 네. 제가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학교에 수업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 수업을 하러 가서 16일이 수요일이요. 그래서 수요일이었나요? 네. 금요일에 돌아오려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수업을 갔는데 수업을 가서 이제 세월호 참사 이야기를 했어요. 세월호 참사 이야기를 하면서 다 대학교 1학년생들이었거든요. 그 대학교 1학년생들한테 이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그때 한 친구가 아마 저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날에 원래 했던 수업은 경제 수업이어야 되는데 그날 이제 그 수업을 안 하고 세월호 참사 이야기를 하니까 한 친구가 저한테 세월호 참사는 우리나라의 노동인구 250명이 사라진 날이라고 얘기해서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이 250명의 정말 고유한 세계와 이 사람을 둘러싼 가족들의 지금 삶이 침몰하고 있는데 사실 영혼과 우주가 사라지고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정말 이게 노동 인구로 숫자로서 환산되고 노동력으로서 환산되는구나 싶어서 그때 제가 약간 결심했던 것 같아요. 이건 사람이야. 너와 같은 피와 살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좋아서 웃고 어저께 너랑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라는 이야기를 너무 강렬하게 해주고 싶어서 이제 뭔가 해야 됐다는 걸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몇 년 후에 찾아봤다고 했잖아요. 나 그때 뭐 하고 있었나? 그러니까 그날은 아마 이제 긴급속보 뜨고 구조됐다까지만 보고 그 다음을 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는데 또 계속 이제 헤드라인 뉴스만 보는데 뭔가 이상해서 제가 기억하기에 한 3일째 되는 날부터 제가 텔레비전 앞을 떠나지를 못하고 그때 저희 아이가 한 5살인가 이랬는데 아이를 그냥 끌어안고선 계속 이제 눈물만 흘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4월 16일을 뭐 하고 있었는지 나중에 검색해 보니까 제가 그날 그 밀양을 살다라는 제가 밀양 송전탑 할머니들 투쟁을 기록한 책을 내서 그 책이 그날 나와서 그 책을 들고 밀양을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신에 아침에 뉴스만 보고 출발을 해서 책을 이제 갖다 드리고 돌아오니까 이걸 못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은 제가 밀양 송전탑 책을 열심히 만들어내서 밀양을 방문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자, 오늘 저희랑 방송을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뭐 두 분이랑 수다 떠는 느낌에서 좋기도 했고 아마 은정 어머님이 나 때문에 책이 나왔어? 놀랬어요? 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도 같고 뭐 그냥 여러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정말 솔직히는 이 시간이 두 분한테 좀 치유가 되는 시간이면 좋겠다. 네. 사람들도 만나고
또 계속 이제 활동의 최전선에 두 분이 항상 계시는데 음. 여기서 좀 지치고 어려웠던 마음들이 이 방송하면서 좀 풀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네, 위로도 많이 받아요. 어설픈 방송 진행자들 앞에서. 세상이 너무 잘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유혜정 센터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단원 FM 시간 사이사이에 저희 세월호 참사 10주기 관련 여러 일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16일 화요일 오후 3시 화랑연지 제3주차장에서 진행될 기억식에도 많이 오셔서 별이 된 우리 250명의 아이들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억해 저희는 주세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황희삭의 아무것도 몰라요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도 두려워 말아요. 지금은 아무것 안 보여도 울지 말아요. 그대가 보낸 시간이 그대가 흘린 눈물이 흘러 작은 빛을 이루고 그대가 걸었던 그 길이 그대가 돌아선 그 벽이 작은 빛이 되어 그대 앞에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도 두려워 말아요. 지금은 아무것 안 보여도 울지 말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흘러온 사랑이 그대 안에서 무엇보다 더 반짝이고 있으니 아주 오래전부터 흘러온 사랑이 그대 안에서 무엇보다 더 반짝이고